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1540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스웨덴 공군과의 협력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을 벌이며 미래 항공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6대의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항공 전문 매체인 대여로 타임즈는 KF-21을 미국의 F-22, F-35, F-15EX,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과 함께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로 선정했다. 놀라운 점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그리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제작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스웨덴이 KF-21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배경이 되었다. 최근 스웨덴은 대한민국과의 KF-21 공동 개발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스웨덴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브, 세비의 그리펜 전투기는 가성비와 다목적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국방조달본부 FMV는 자국 방산업체 사부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연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교훈 삼아 향후 협력국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KF-21의 기술력과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스웨덴과의 협력이 가져올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KF-21의 성능 개선과 유럽 시장 개척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F-21은 S-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 등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도 KF-21은 안정적인 기동성과 항공전자 기술을 입증하며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KF-21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스웨덴이 생산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개척하는 형태로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양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증가한 유럽의 방산 수요에 맞춰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과의 협력은 유럽 주요국들의 견제를 완화하면서도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의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며 KF-21이 유럽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KF-21을 통해 방산 독립을 이루고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은 한국의 맹금류인 매를 상징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여 개발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 16.9m, 날개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에 이릅니다. KF-21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중 하나는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안테나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전파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S의 레이더는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고장이 나더라도 성능이 바로 저하되지 않는 점진적 성능 저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은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최신의 무장을 거의 모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M61A2 20mm 기관포, 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MB대 미티어 미사일, 에겜-84 하푼 대함 미사일, KDGB, 한국형 지페스 유도 폭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천룡이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길이가 4.9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보라매의 발톱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의 지하 벙커와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핵심 무장이 될 전망입니다.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이후 약 20년에 걸친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2021년 4월 시제기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위산업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F-21은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말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공중전 능력을 갖춘 블록 1본 버전이 이후에는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완전히 통합한 블록 2본 버전이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적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복합 운영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향후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과정과 실전 배치, 그리고 해외 수출 성과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불바다 협박 듣고 개발한 이 자주포, K방산 진격에 선봉장됐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K방산에도 적용된다. 북한과 70여 년간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당장은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한국의 무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토양이 됐다. 여기서 태어난 것이 실전에서 검증된 고품질 무기다. 비공 미사일은 북한 공기무양정 킬러로 개발했는데 무기 시장의 끝판왕인 미국의 정밀유도 무기를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3일 이그넥스원 RD센터에서 만난 이종환 정밀유도 무기체계 종합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2000년 예멘에서 구축함이 자살보트 공격을 받은 뒤 이런 종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같이 개발하자고 우리에게 제안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북한의 공기무양정 위협이 컸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군이 예산 감축으로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고 이후 한국 단독 개발로 바뀌었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기습 공격 위협이 있던 한국이 더 절박했기 때문이다. 개발에 성공한 비공 미사일은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대 부대에서 2016년부터 운용 중이다. 비공 미사일에 아쉬움이 남아있던 미국은 지난해 자국에 없는 무기를 수입하는 절차인 해외 비교 시험을 통해 비공의 성능을 검증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FCT에서 사상 처음으로 위성, 스타링크를 통해 연결하기도 했고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의 골칫거리인 자살 공격용 보트와 마야군 반용 보트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그넥스원 관계자는 파도가 2.5m 이상 높이 치는 날씨에도 테스트를 받았다면서 표적으로 사용할 함정을 모선해서 바다로 내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비공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이다.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하기 위해 특수작전 부대원을 태운 공기무양정 수십 대를 한꺼번에 접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비공 미사일로 파괴한다. 짧은 시간에 수십 대를 상대하려면 빨리 쏘고 다음 목표물을 조준해야 하기 때문에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개발됐다. 임윤빈 이그넥스원 해외사업연구소 유도무기개발단 발사체계 이 팀장은 탐색용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식별해 그쪽으로 마지막까지 날아간다며 이런 기능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이 비공 미사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비공의 두 번째 특징은 가성비다. 해군 함정은 한 척에 수백억 수천억 원 정도지만 작은 보트 혹은 공기무양정 가격은 수백만 원. 기껏해야 수천만 원이다. 대함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 정도 하는데 목표물이 수천억 원짜리 군함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지만 테러리스트 혹은 해적의 보트를 격침하려고 쏜다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은 보트들이 떼 지어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방어하는 쪽은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반면 비공은 수십 발을 쏘아도 대함미사일 한 발을 쏘는 비용이다. 북한이 의도치 않게 K방산의 성공을 가져다준 대표적 사례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포다. 1994년 터져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 이를 계기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 배치한 170mm 장사정포와 240mm 방사포를 격파하기 위한 방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포는 1990년대 집중적으로 개발됐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우리도 포를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대화력전의 주요 무기체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K9의 특징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원상 초탄 3발을 15초 내에 발사할 수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과 포격전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성능이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빽빽하게 병력과 무기들이 배치된 곳이 비무장지대라며 여러 발을 쏘고 신속히 위치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K9 발사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군이 요구했던 성능은 매우 수준이 높았고 개발이 어려웠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의 K9 자주포 개발은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